대신에 제가 정말 열심히 지금 주필이든 왕필이든 뭐 봉사를 하고 있는데 9일 됐습니다. 지난 9일 동안에 제가 자유일보의 칼럼을 하루에 2개씩 20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이제 김정민 박사가 좋은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 얘기는 조금만 할 건데 저의 머릿속은 자유일보에 들어가 보시면 다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는 소위 연구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막 옆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갑자기 제가 뭘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고 위축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이 적응이 좀 안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민 박사도 그 동생, 형 동생하고 지냈는데 2012년 그 몽골리아 울란바토르 다이얼로그에서 정부 간 회의에서 만나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학자입니다. 학자인데 지금 뭐 거의 자유전선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저는 이제 한국인의 정치 이념이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긴 얘기인데 짧게 그냥 몇 가지 그 정치 철학자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오는 4.15 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냐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국 헌법을 보면 헌법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 건국 대통령께서 헌법을 만드셔가지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국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렇게 보면은 자유주의, 공화주의, 민주주의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공화주의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조화롭게 해서 같이 가야 되는구나 하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소위 자유주의 같은 경우도 얼마나 이제 그 깊은 그 생각을 해야 되는 정치 철학이 들어있냐면은 자유주의자 그러면은 이제 17세기 존 로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존 로크의 시민정부론에 보면 존 로크가 한 생명권, 그 다음에 자유권, 그리고 개인의 행복 추구권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존 로크는 1688년 명예혁명을 위해서 이론적 담론을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존 로크의 그 자유주의로는 그 후에 미국 그 독립선언문에서 그리고 프랑스의 인권선언문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17세기가 자유주의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자유주의가 그때부터 시작된 건 아니고 자유주의로에 가는 인간의 발전 과정은 800년도 더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15년 존 왕, 로빈 후드로 잘 아시죠? 존 왕에 대해서 시민과 귀족들이 대표 없는데 무조건 과세하지 마라 라고 마그나 카르타를 냈던 그 전후부터 소위 자유주의로의 길은 계속 돼 왔던 거고, 그 다음에 시민혁명, 청교도혁명, 명예혁명, 입헌군주제 이렇게 해서 계속 발전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려면 정말 엄청난 철학적 깊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자유주의를 갖고 자유민주주의를 국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건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이승만 대통령은 한성 감옥에서 성경을 다 외우셨고 그리고 미국에 유학하셔가지고 석사 박사를 하시고 30년 동안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미국이 갖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말 체화하시고 생활화하셔서 그 뜻깊은 내용을 한국에 오셔서 우리 헌법으로 맞춘 겁니다. 우리 헌법은 비록 식민지 국가에서 탄생한 헌법이었지만 선진국 헌법들보다 훨씬 더 내용이 좋았습니다.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고.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드골 제후공화국 들어와서 소위 여성들의 참정권을 인정했어요. 1956년에요.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장 모델이 되고 있는 스위스조차도 제가 여성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여성 참정권을 1971년에야 넣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헌헌법부터 남녀 평등과 여성의 참정권을 다 보장하는 좋은 헌법을 유지하고 있고 좌우 간의 이념 대립이 다 격파되고 이런저런 정권적인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 전까지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민주적 질서 헌법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 우리 헌법이 지금 벼랑끝 위에 서 있고 체제 전복이 지금 벼랑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됐는가를 한번 따져보면 1987 체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대학원 졸업반이었고 그리고 이제 논문 쓰면서 그래도
뭐 나름대로 양심적인 데모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데모를 주도하던 호원철폐하면서 데모를 주도하는 그 주요 세력들이 지금 완전히 정치 권력을 다 잡고 있는 주사파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학문적 깊이가 있거나 똑똑한 친구들은 절대 아니고 그 시키는 대로 딱 두 가지의 매뉴얼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대로 지금 적용을 한 것입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탈리아 공산주의 창시자인 안토니오 그람시의 세 가지 이론입니다. 하나가 진지론이고, 하나가 기동전이고, 속도전, 그리고 하나가 시민단체를 통한 합법적인 전복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이나 농촌, 뭐 무장 투쟁을 해가지고 체제를 덮으려 하지 말고 공산주의 엘리트들은 각 사회 진영에 다 진출을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하다못해 관료 집단까지 다 해서 때가 되면 정광석처럼 달라들어서 시민단체나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체제를 전복하라. 생각나죠?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탄핵을 당했습니까? 유사하게 지금 간 겁니다. 이제 하나 모델이 있고, 두 번째는 이분은 이제 우파 철학자이신데, 그러니까 소비에트가 출범되자 헝가리에서 독일로 이주하셨고, 독일에서 히틀러가 등장하자 히틀러를 피해서 영국으로 가셔가지고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미스, 런던 정치경제대학에서 여생을 마친 칼 마나임이라는 선생입니다. 칼 마나임의 또 스승은 또 우리가 잘 아는 막스 베버의 동생인 알프레드 베버가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쓴 이데올로기 앤 유토피아에 보면 정치라는 것은 좌우 정치가들의 끊임없는 소위 투쟁 과정이다라고 하면서 특히 좌파들이 잘하는 것이 소위 사회적인 이슈를 사회 규범화를 잘한다고 합니다. 어떠냐 하면은 무슨 큰 사회적 이슈가 나타나면 그 사회적 이슈의 본질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사회적인 문제를 다 포함을 시키고, 그래서 그 사회적 이슈를 크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그 분노를 통해서 정치적인 정당성을 이제 확보하고, 그 정치적인 정당성을 계속 반복 학습시켜서 그 사실 자체를 소위 소셜 놈, 사회 규범화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2002년에 미순이 효순이 사건이 났어요. 이거는 미군들에 의한 장갑차 사건이었다. 교통사고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정부 탄핵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김대중 정부 말기였기 때문에. 대신에 미군 철수 반미로 갔죠. 그 다음에 이제 수입 쇠고기 광우병 사건을 봅시다. 이명박 정부죠. 바로 정권 타도 미군 철수 난리가 났어요. 이명박 씨가 청와대 뒷산에 가서 떨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세월호를 한번 봅시다. 물론 참 어린 꽃다운 아이들이 희생당하고 많은 사람이 숨진 건 가슴 아픈데, 그 세월호를 갖고 어떻게 보면 부패와 연결된 해상교통사고인데 그걸로 지금 박근혜 정권이 탄핵되는 아주 큰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회 규범화되어 있고 합법화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의 규범 세력이 된 것은 광주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렇게 사회 규범화되어 있는 사회 문제를 우리 쪽에서나 또는 지식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경우는 그건 바로 반사회적인 인물이 되고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인간으로 이제 처분이 되고 무지막지한 좌파 세력들의 공격을 받게 돼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는 겁이 나서 어떻게 건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구조화에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얼치기 그 도구마, 이론적 도구마에 빠져 있는 거의 좀 모자라는 사람들 같은데, 열린 사회고 자유민주주의 사회니까 어디든지 다양성을 인정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유 불쌍한 사람들 참 지 마음대로 그냥 몽상하고 상상하고 그리고 현실 불가능한 얘기들을 하는구나라고 불쌍하게 볼 수 있는 한 2, 3%의 세력이어야 될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어요. 정권.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은 이 관념론, 추상론, 비현실적인 유토피아를 생각, 신의 의지를 버리고 인간이 인간을 종속시키고 노예화시키고 인간의 유토피아, 천국을 만들겠다 하는 자들은
항상 지옥을 만듭니다. 프랑스 혁명의 로베스피에르 이후로 전체주의로 인한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한 지구촌 인구가 1억 명이 넘습니다. 그 20세기에 다 경험했던 것을 OECD 경제 11번째 국가 3만 불 이상 5천만 명이 넘는 세계 7번째 우리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지금 우리 목전에 나타나고 있다는 이 아이러니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런 아니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아무튼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벼랑 끝에 섰습니다. 이제 사회로 총선에서 잘못되면 우리는 이제 떨어져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스위스나 프랑스, 특히 스위스가 여성 참정권을 1971년에 준 거는 뭐냐 하면은 여성들이 약간 감성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면 그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스위스란 나라조차도 1971년에 그렇게 선거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를 통한 소위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체제를 보호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4.15 선거가 이제 우리 마지막 이제 마지노선입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이성적인 태도로 밤잠을 설쳐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자유대한민국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정치가를 뽑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안 되면 정말 절망적이기 때문에 우리 애국 자유 시민들은 젖먹던 힘까지 다 내서 이번에 해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